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부터 갈까요? 대전 충남 통합 띄운 이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대전과 충남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소속 대전 충남 의원들 불러가지고 점심 식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 충남 통합된 자치단체장 뽑을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네. 이게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대전시장이 있고 충남지사가 있잖아요. 합쳐가지고 대전 충남 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 전까지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두 지자체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지자체장을 뽑게 되는 거고요. 인구를 살펴보면 대전이 한 144만 명 되고요. 충남이 213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합치면은 357만 명, 현재 기준으로 그 정도가 되는데, 지금 부산 인구가 324만 3천 명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의 규모를 뛰어넘는 뭐 제3의 경제권 그 규모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왜 추진하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느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들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법, 균형 성장,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5극 3특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5개의 초광역권을 만들고 3개의 특별자치도를 나눠서 육성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이 좀 분산되지 않겠느냐, 이런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그 첫 번째 길을 요 충남하고 대전을 합치는 걸로 뚫겠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통합 혜택 누릴 수 있도록 다 행정 조력도 해야 되고 모두가 이 시민들이 누려야 되니까 이 특례 조항 같은 거 좀 잘 살펴봐 달라, 이렇게 의원들한테 당부를 했고요. 네. 의원들은 법안 발의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하겠다라고 논의를 했고,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향후에 충북까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기구를 당 지도부에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아, 충남뿐 아니라 충북까지도.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대전 충남을 합치고 그다음에 충북까지 다 합쳐가지고 충청권을 다 통합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원하면은 지금 법안 처리는 당연히 되는 구조잖아요. 의석수가요. 네, 추진에는 문제가 없고요. 거기에다가 이 안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충남 통합, 대전 통합 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추진을 해왔던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태흠 지사, 뭐 이장우 대전시장이 다 추진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거의 반대가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법안은 앞서서 국민의힘에서 발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이었는데 성일종 의원이 발의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44명이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네. 뭐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 앞으로 추진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어제 성일종 의원이 반응을 내놨는데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한다라니, 뭐 추진에 뭐 참여하겠다, 이런 쪽의 입장을 냈는데, 다만 우리가 앞서서 했을 때는 민주당에서 아무도 동의를 안 했다, 이런 얘기를 살짝 담아는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2일에 발의를 했는데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라는 얘기를 좀 담아는 놨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여권에서 이런 표현들을 좀 쓰거든요. 예전보다 급이 높아졌다. 원래는 충남지사로 거론이 됐었는데 한때는 서울시장 얘기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좀 줄어들긴 했었는데, 이걸 합치게 되면은 강훈식 실장이 나가기에는 굉장히 좀 적합해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급도 더 높아진 강훈식 실장이 출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권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모두를 다 동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승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비서실장 출격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분석을 하기로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지금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긴 했는데 지방선거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예측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직 지자체장들은 다 국민의힘 소속들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 총선 기준으로 이 득표율 같은 것들을 봤더니 대전은 민주당이 좀 많이 유리하고 충남은 국민의힘이 좀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한 정도다, 이런 정도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대전은 뭐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좀 내줄 가능성이 높고, 충남은 해볼 만한 정도니까 하나는 내주더라도 하나는 가져오는,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걸 합치게 됐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좀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내부에서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충청권은 늘 선거 때마다 한쪽으로 확 쏠리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스윙보트 지역 아닙니까? 네. 그래서 더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는 곳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것으로 말하자면 여권이 어떤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치자체장을 한 번에 다 석권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걱정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같은 이 공약을 이미 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선두를 빼앗겼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 좀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 표현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했을 때는 민주당에서 아무도 동의를 안 해줬다. 그리고 어. 그때 당시에 왜 반대를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민주당에서는 이 충청권 전체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일부만 먼저 하면은 그 좀 방해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결국 대통령이 나서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속내들도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내년 지방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어떤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변수가 굉장히 될 것 큰 같고요. 변수입니까? 일단 대통령이 네. 이거를 처음 얘기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 음. 대선 공약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5일에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도 충남 대전 시범적으로 먼저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지난 8일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도 대전 충남 통합 또 언급됐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왜 대전 충남이냐? 그러니까 네. 여기가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이 먼저 45명이 법안 발의했고 민주당은 한 명도 없어요. 그 법안 통합 음흠. 발의하는데 지자체장도 다 지금 이거를 다 국민의힘인데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대통령만 결심하면 민주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고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허. 그러니까 이게 속도전은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을 때도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하겠지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예 지방선거 이전에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은 일단은 김태흠 지금 충남지사는 네. 통합하면은 불출마하겠다. 음. 통합되면은 불출마하겠다라고 이미 이제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 오히려 엄청 박터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역 지사와 시장이 있는 데는 어쨌든 거기는 좀 그쪽이 유리하니까 상대적으로 후보군이 국힘 쪽은 적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남지사 후보군으로는 강훈식,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수현 대변인 그리고 박정현 부여군수, 대전시장에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 박용갑, 장종태, 조승래 의원 등등등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통합하면 한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음. 내심 반기지 않을 수도 있다. 뭐 하하. 이런 상황이에요. 더 복잡한 거는 네. 교육감 선거도 있어요. 그러네요. 교육감 선거. 예, 교육감 선거도 이제 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것도 법을 다 만들어야 되고 뭐 복합 좀 뭐 복잡한 일들이 있고 이런 거 하면은 꼭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 청사는 어디다 둘 거냐? 통합 청사. 대전에 둘 거냐? 충남에 둘 거냐? 그게 이제 또 경제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음. 그 부분도 상당히 민감하죠. 민감하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이름을 대전 충남으로 할 거냐, 충남 대전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소소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조정할 것이 있어서 이게 이제 가능할 것이냐 보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사실 여기만 통합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미 10월 달에 공동 합의문을 발표를 했어요. 대구 경북 통합한다. 그리고 시도민 여론조사도 하고 근데 도의회 승인이 안 나가지고 지금 교착 상태고 뭐 여러 가지 그 지역 이슈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 경남도 지금 통합을 하려고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광주 전남 역시 정준호 의원이 최근에 뭐 통합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고 막 곳곳에서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뛰어들어서 지방선거 전에 될 것인지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의미를 보면은 큰 틀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지방선거도 관련해서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 온라인에서 SNS로 일잘러 언급을 하면서 갑자기 대통령의 어떤 발언 주도권이 확 그때 쏠렸잖아요. 그 관심이. 그거랑 마찬가지 맥락이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합법적으로 이슈를 좀 주도해 가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선거 개입이 아닌 고선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겠네요. 예. 자, 큰 뉴스입니다. 1번에 이어서 2번 이슈 넘어가죠. 파도 나오는 통일교 리스트. 어제도 또 새로운 이름들이 나왔어요. 네. 이 이름들이 지금 그런데 쭉
언론 보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층위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통일교 관련 의혹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통일교 관련해서 혐의가 가장 구체화된 사람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렇죠. 이미 특검이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이 된 상태고 네. 그제 징역 4년 구형했고 내년 1월 28일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미 재판 진행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 그다음에 경찰이 입건한 정치인들, 그러니까 네. 비교적 이제 경찰이 수사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대상이 3명이거든요. 네. 전재수 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음흠. 그다음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으로 바뀌기도 했죠. 네. 의원입니다. 이렇게 3명은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에요. 그 이외에도 이제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름들은 예를 들면 통일교가 후원을 하려고 했던 명단, 아니면 통일교에서 접촉했던 명단, 아니면 뭐 사진을 같이 찍었던 명단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쭉 말씀을 드리면은 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뭐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 의원, 심재건 전 민주당 의원, 뭐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뭐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 뭐 포함해가지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의원들은 전현직 의원들은 뭐 혐의가 있다고 보긴 지금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경찰에서 지금 통일교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거기 보니까 자기들이 후원하겠다라고 한 명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네. 명단을 확보해 봤는데 그걸 기자들이 다시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을 때 거기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정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다양하게 나오지만 현재까지는 이 권성동 의원하고 3명의 입건된 전현직 의원들 여기가 이제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지금 그 층위를 나눠주신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냥 만나기만 한 게 죄는 아니죠. 예, 접촉만 했다, 뭐 천정궁에 가보기는 했다. 이거는 도의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치 후원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후원을 했다 하면은 또 이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 로비, 불법 금품이 건네졌다.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름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런 정도로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다만 우리가 여기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굉장히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고 한학자 총재의 방에 280억 원이 들어있는 비밀 금고가 있었고 이런 걸로 유추해 봤을 때 그냥 접촉만 했겠어? 혹시 그 이상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섞여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보다 보니까 누가 접촉했어도 관심 있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도 그런 내용들을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경찰 수사 상황을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수사가 촉발됐던 거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진술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한테도 어프로치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특검이 직무유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수사의 갈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금품 수수 관련된 그러니까 금품 전달하고 받은 요 의혹을 하나 수사를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특검이 직무를 유기했느냐 요걸 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직무유기건은 이 전체적으로 다 경찰에 넘어와 있거든요. 근데 경찰이 다시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왜냐면은 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검사인 거는 좀 명확한데 네. 그런데 이제 특검이 맞는지는 지금 좀 법적인 해석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넘겨놓은 상태긴 한데 특검이 또 수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다시 경찰이 해라 다시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래서 특검의 직무유기 수사는 조금 지연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지난 15일, 16일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17일에 한학자 총재를 구치소 가서 접견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그 비서실에 근무했던 통일교 관계자도 같은 날에 조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그 비서실장 출신의 정모 씨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이. 음. 그 오늘은 전재수 의원을 조사를 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만 좀 짚어보면은 좀 전재수 의원 건이 가장 좀 구체적으로 진술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집중하는 이유는 지금 공소시효가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재수 의원 건부터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는 아주 경쟁적으로 언론들이 소식을 쏟아내고 있어서 한 번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김준일 평론가, 예. 어느 부분에 집중하세요? 어제 SBS 보도한 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경찰이 지금 통일교 천정궁 뭐 하고 서울본부 압수수색했는데 네. 거기에서 다량의 고가 명품을 구매한 영수증 그리고 고가 명품 그 구매 내역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명품을
그 영수증으로 산 물건이 어디로 갔나 이런 거 적혀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영수증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리스트만 나온 거예요. 구매 시점 예. 그리고 어디에서 샀는지 매장 예.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아하. 그리고 액세서리는 AC라고 이제 액세서리로 이제 뜻하는 거가 적혀져 있는데 이게 그러면 무슨 명품인지는 안 적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명품 특성상 가격 뭐 어떤 것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니까 이거를 지금 경찰이 다 그 시점에 그 매장까지 적혀 있으니 가가지고 지금 대조를 해본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때 이 가격은 무슨 제품이에요? 그건 뭐 금방 나오죠. 뭐 영수증 예, 예, 있으면. 그렇게.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적을 해가지고 예. 그 명품들이 그러면 다 어디로 어디로 갔냐. 갔느냐를 지금 추적을 한다라는 거고. 그 김건희 씨한테 간 그것처럼 그렇죠. 다른 누군가에게 어디로 갔느냐. 김건희 씨한테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여기에도 이제 그게 내역이 있을 수 있고 전재수 장관이 받았다고 하는 걸로 알려진 뭐 불가리 시계 혹은 까르띠에 시계 뭐 이것도 지금 혹시 거기 있는지. 구매를 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면은 지금 뭐 건너간 거 현물은 못 찾은 상황인데 네. 그거를 지금 다른 사람은 그럼 이거 받은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니 예.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은 나 시계 같은 거 받은 적 없다. 결단코 없다는 거고 윤영호 전 본부장은 주었다는 건데 지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물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실물이 나온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 김건희 씨도 그 실물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듯이 뭐 목걸이니 귀걸이니 지금 실물이 안 나온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영수증이 나왔으니 그 영수증 안에 진짜 불가리 까르띠에 시계가 있는 거야부터 해서 역으로 간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산일보가 한 건데 전재수 장관이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2달 전인 10월 달에 네. 부산에서 한일 해저터널 연구회 행사의 강연자로 나서려고 했는데 에이펙과 겹치면서 취소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아주 최근까지 통일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는 건데 뭐 전 장관 측은 이거 참석 안 한 거다. 수락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통일교에서 그때 전재수 장관 책 1,000만 원어치 산 거. 예, 예, 이게 이제 후원한 거 아니냐 사실상 뭐 이런 것까지 500권 네, 500권. 예, 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전재수 장관에 대한 좀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예. 예,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의원은 오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예, 이 소식들 전해드리고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예, 어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원래 형사 재판도 받고 있었지만 탄핵 심판도 받고 있었거든요. 네. 작년 12월 12일에 국회가 탄핵 소추로해서 직무가 정지가 돼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 한 1년 일주일 정도 됩니다. 헌재 결정이 내려져서 전원일치로 인용이 됐습니다. 네. 즉 바로 파면이 됐고요. 효력이 즉시 발생을 하거든요. 뭐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경찰청장의 이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 경찰청장 중에 이렇게 중간에 파면되는 게 처음이에요? 네, 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찰청장 탄핵으로 처음입니다. 파면되는 거 물론 다른 이유로 뭐 사퇴하거나 파면된 건 있었지만 헌재에서 탄핵을 시킨 건 처음이다. 네, 혐의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계엄 당시에 동조하고 가담했다라는 건데 예. 계엄 때 국회하고 중앙선관위에 경찰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경찰청장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헌재가 판단 내린 것 중에 좀 주목되는 것 2가지만 짚어드리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에 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을 했다. 이런 표현을 헌재가 또 썼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 출입 통제한 거 이런 것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표현들도 썼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던 그 계엄 관련 탄핵 사건은 모두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지금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파면이 됐고요. 반면에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덕수 전 총리는 기각이 됐었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이 입장문을 냈는데 뭐 결정을 존중하고 경찰과 공직사회에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